아프리카는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위험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삼각주에서 나미비아의 건조한 땅까지 사자들의 가장 스릴 넘치는 사냥 장면들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촬영된 가장 충격적인 사자 공격 장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 모험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자 대 아프리카 들개. 보츠와나 오카방고 삼각주에서 한 수컷 사자가 장난치며 노는 아프리카 들개 무리를 조용히 뒤따릅니다. 들개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사자가 돌진합니다. 몇 초 만에 무력한 새끼를 붙잡아 무리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곧이어 아마도 동료인 두 마리의 사자가 와서 사냥한 먹이를 나눕니다. 사자와 아프리카 들개는 모두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사냥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들개는 사냥 성공률이 약 70에서 80%로 매우 효율적인 사냥꾼입니다. 반면 사자는 성공률이 약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먹이가 부족한 지역에서 들개들이 강력한 경쟁자임을 의미합니다. 사자는 들개를 먹이 경쟁자로 여기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종종 죽이기도 합니다. 사자들은 들개 무리를 매복하거나 쉬거나 먹이를 먹을 때 공격하고 심지어 새끼를 돌보는 개체들까지 겨냥하기도 합니다. 사자의 힘은 강력하여 한 번의 물기나 한 번의 휘두름으로 들개를 즉시 죽일 수 있습니다. 들개들은 속도와 협동심에 적합하게 진화했기에 보통 싸움을 피하고 달아나지만 아프거나 어린 개체, 보호하는 성체는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 대 누. 이 영상에서는 암사자가 쉬운 먹이로 보이는 누를 발견합니다. 누는 얕은 강바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암사자를 향해 맞섭니다. 보시다시피 그 갑작스러운 용기가 암사자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몇 초간 두 눈이 마주치며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이어집니다. 그 후 누가 돌진합니다. 놀라고 망설이는 암사자는 물러나 달아납니다. 사자는 숙련된 사냥꾼이지만 이 순간은 자신감과 용기가 때로는 힘만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냥이 될 뻔한 일이 결국 후퇴로 끝났습니다. 누는 사자의 흔한 사냥감이지만 결코 만만한 먹이는 아닙니다. 위협받으면 이 강한 동물들은 놀라운 공격성으로 맞섭니다. 날카롭고 휘어진 뿔과 강력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성체 누는 돌진하고 치명적인 발길질을 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포식자를 뿔로 찌를 수 있습니다. 사자에게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가슴이나 배에 뿔이 박히면 치명적일 수 있고 강한 발길질은 뼈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내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케이프 버팔로만큼 위험하지는 않지만 다 자란 수컷 누는 특히 사자가 혼자 있거나 기습당했을 때 사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다의 자칼. 이 긴박한 순간에는 나미비아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수컷 사자가 갑자기 행동을 개시합니다. 바로 전까지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순간 번개처럼 영역에 너무 가까이 온 검은 등 자칼을 향해 돌진합니다. 자칼은 빠르며 시속 64km 정도로 달릴 수 있지만 사자의 힘과 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몇 초 만에 추격전은 강력한 뛰어오름으로 끝납니다. 야생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칼은 영리한 생존자입니다. 큰 동물을 쓰러뜨리기에는 너무 작아서 보통 사자 같은 최상위 포식자를 따라다니며 남은 먹이를 노립니다. 대부분 사자는 자칼을 진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아 무시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자에게 자칼을 쫓거나 죽이는 것은 보통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먹이가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높거나 영역 싸움이 벌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자칼은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쫓기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경고의 의미지만 어린 자칼이나 부주의한 자칼이 잡히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다의 하이에나. 이 영상에서는 모누아나 무리에서 홀로 있는 암사자가 치명적인 대치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러 달 혼자 지내다가 드디어 아마도 영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소리와 냄새에 이끌려 대략 15마리 정도의 얼룩 하이에나 무리가 달려듭니다. 처음에 암사자는 물러서지 않고 전력으로 돌진해 하이에나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잠시 그녀가 상황을 제어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는 끈질기고 협력합니다. 무리를 다시 모아 암사자를 포위합니다. 암사자는 열심히 싸우지만 사방에서 물려 결국 본능에 따라 도망칩니다. 힘들게 얻은 식사를 뒤에 남기고요. 야생에서는 가장 강한 사냥꾼도 수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사자 대 치타. 처음에는 평온해 보였던 장면에서 몸무게 약 290파운드 약 133kg인 암사자가 예상치 못한 두 치타 형제를 급습합니다. 한 치타는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고 도망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치타는 속도와 민첩성을 활용해 온 힘을 다해 방역하며 몸을 비틀고 발길질을 하지만 몇 초 만에 싸움이 끝나면서 야생에서 힘의 균형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자들은 더 큰 체격과 강한 힘을 이용해 치타와 같은 작은 포식자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단순히 음식을 훔치기 위함뿐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타는 성공률이 50%에서 70% 사이로 숙련된 사냥꾼이지만 잡은 먹이를 지킬 힘은 부족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자들은 치타가 반격하지 못할 것을 알고 신선한 먹이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사냥터를 공유하는 지역에서는 사자들이 치타를 먹잇감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 위협을 줄이기 위해 특히 수컷 사자들은 때때로 치타를 추적해 죽이기도 하며 보통은 홀로 있는 암컷이나 어린 새끼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야생에서 힘은 누가 먹을지 뿐만 아니라 누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사자 대 하마.
이 영상에서는 거대한 하마가 암사자를 향해 무서운 힘으로 돌진합니다. 하마는 입을 크게 벌려 평방 인치당 1800파운드가 넘는 강한 물림 힘을 발휘하는데 이는 한 번의 깨물기로 뼈를 부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적적으로 암사자는 입이 닫히기 몇 초 전에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하마는 계속 돌진하며 암사자와 사자 무리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 순간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가 공격할 때 최고 포식자도 물러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매년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사자, 코끼리, 악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며 사망자 수는 5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겁고 둥근 몸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며 특히 물속에서 매우 영역적입니다. 지배적인 수컷은 강이나 호수 구간을 통제하며 다른 하마든 배든 혹은 다른 동물이든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거대한 입과 강한 물림 힘으로 뼈를 쉽게 부술 수 있어 많은 조우가 치명적입니다. 저는 하마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이며 물 아래에 숨은 조용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 대타조. 이 희귀 영상에서는 암사자가 완전히 성장한 타조를 매복 공격하여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렝게티에서 촬영된 이 장면에서 암사자는 은신처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타조의 길고 노출된 목을 노립니다. 보시다시피 강력한 다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220파운드와 100kg 무게의 이 새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암사자는 강하게 물어 공기를 차단하여 싸움을 빠르게 끝냅니다. 이 순간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먹이조차 속도, 정밀함, 타이밍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자 대 버팔로. 이 영상은 보츠와나 오카방고 삼각주의 중심에서 벌어진 사자 사냥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케이프 버팔로가 사자 무리에게 둘러싸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길질하고 돌진하며 버텨냅니다. 놀랍게도 겁먹은 버팔로는 근처 사파리 차량을 향해 돌진합니다. 보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사자들을 놀라게 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버팔로는 힘과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이 장면이 그 이유를 증명합니다. 틈을 타서 버팔로는 자유를 향해 달아나고 사자 무리는 빠르게 재집결하여 바짝 뒤쫓습니다. 케이프 버팔로는 인간뿐 아니라 사자조차도 두려워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공격성과 거친 힘으로 버팔로는 경고 없이 돌진하고 거대한 뿔로 찌르며 치명적인 힘으로 사자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먹이와 달리 이들은 격렬하게 방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버팔로가 특히 혼자 사냥하는 수컷 사자 사망의 최대 30%들을 차지합니다. 많은 기록된 사냥에서 사자가 부상을 입거나 쫓기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야생에서 사냥꾼이 빠르게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Good. 사자 대 임팔라.
이 영상은 남아프리카 사비센즈 보호구역에서 촬영되었으며 두 암사자가 풀밭을 조용히 움직이며 임팔라 무리를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순간은 평온하지만 곧 변합니다. 단 몇 초 만에 한 암사자가 강력한 도약으로 뛰어올라 공중에 있는 임팔라를 붙잡고 강한 턱으로 목을 꽉 물어버립니다. 임팔라는 잠시 몸부림치지만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사자가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는 누나 버팔로 같은 큰 먹이를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크루거 국립공원, 오카방고 삼각주 및 기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는 임팔라를 주로 사냥합니다. 이 중형 영양은 버팔로처럼 크고 위험한 동물보다 잡기가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작은 크기가 그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임팔라는 매우 빠르고 민첩하며 시속 80에서 90km 속도로 달릴 수 있고 날카롭고 예측 불가능한 도약으로 도망칩니다. 사자에게도 임팔라를 잡으려면 완벽한 타이밍, 인내심,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 대 코끼리. 이 영상에서 암사자는 어린 코끼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두툼한 가죽 약 2cm 반 두께의 발톱을 깊게 박고 힘을 다해 코끼리를 땅에 눕히려 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몸을 휘저으며 크게 울부짖고 공포에 질려 빙빙 돌며 생존을 위해 쌉니다. 어린 코끼리도 크기와 힘, 결단력으로 강력한 상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The cubs are over there. I've never seen. 긴 긴장된 싸움 끝에 코끼리는 마침내 암사자를 떨쳐내고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서 덤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코끼리는 평온하고 온순해 보이지만 자극받으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두려움, 특히 어린 새끼에 대한 위협은 코끼리의 모든 힘을 끌어내게 만듭니다. 이 사회적 거인은 매우 보호적이며 공격 전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귀를 넓게 펼치고 크게 울부짖거나 모이 돌진을 하며 앞으로 돌진하거나 먼지와 가지를 던지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지구상 가장 큰 육상 동물의 전속력 돌진을 맞을 수 있는데 이는 포식자와 인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아프리카 야생은 아름답지만 무자비합니다. 모든 사냥은 속도, 기술, 운이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하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가장 강한 사냥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들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더 많은 놀라운 야생 이야기들이 찾아옵니다.